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요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지면 혹은 화면에서 내용 요소들이 배치되는 원리와 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레이아웃의 원리를 3가지 이상 서술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적 타이포그래피와 표현적 타이포그래피로 구분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 범주를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와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폰트를 만드는 활자 디자인,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다루게 되지만 실제 타이포그래피와 활자를 디자인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는 만들어져 있는 타이프페이스, 즉 활자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글자 간격, 글줄 간격, 글자의 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던 다양한 활자의 조율 방법 등을 포괄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가독성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공간까지 다듬는 그런 동시에 전체적인 글줄의 모양이나 문단의 형태가 가지는 신미성까지 고민을 하게 되죠. 한편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레이아웃의 개념을 포괄하고 지면에 각각의 요소를 배치, 나열, 배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서를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자 자체를 표현하는 레터링이나 아니면 글자 디자인과는 별개로 단락이나 글의 배열에서 오는 인상을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와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각각을 다루는 항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글자의 형태와 어울림,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의 조화, 글자 간격, 단어 간격, 그리고 텍스트 단락의 길이나 글자의 행강, 가독성, 서체 선택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페이지의 포맷, 크기, 단락의 크기, 그리고 위치 비율 또는 그리드 시스템이나 타이포그래피 위계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에서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건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를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레이아웃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차시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타이포그래피의 위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첫 번째 원리는 조화의 원리입니다. 조화란 2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려 나타나는 미적 형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와 통일을 포함한 전체적인 결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시 그림에서 화면 분할은 3등분 법칙을 응용해서 화면의 무게중심이 놓이는 방식을 구조화해 본 것인데요. 화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때 레이아웃에서는 내용적인 요소와 조형적인 요소가 잘 어울리는 것을 조화롭다고 말합니다. 이때 조화는 다시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사조화는 서로 공통성을 가진 요소들의 조화이고 대비조화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대립되면서 나타나는 조화를 말합니다. 유사조화는 안정감과 동질감을 줄 수 있고 대비조화는 극적이고 강하고 강조 등을 나타낼 수 있죠. 통일과 변화는 미술이나 디자인 작업에서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이 되죠. 통일은 편집 지면에서 그리드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과 형식,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들게 하고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통일성만 강조되면 화면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형태, 색채, 크기 등의 변화를 통해서 조형적인 흥미 요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균형이란 것은 시각적인 무게감을 동등한 분배로 구성해서 안정감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균형이란 것은 지면의 여러 요소들 간의 보완적 관계로 긴장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균형의 예로는 대칭과 비대칭을 들 수 있어요. 대칭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 같은 형태 또는 같은 조형 요소가 유치하게 되는데, 이때 대칭은 정지, 안정, 엄숙, 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직되고 형식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죠. 한편 비대칭은 서로 비슷하지 않은 요소들이 대응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다른 조형 요소가 다른 크기를 가졌지만 시각적인 무게감이 안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칭은 화면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을 때 사용되고, 그 이외에는 비대칭 균형을 응용해서 다양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대비는 지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요소가 다른 많은 요소들과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비는 다시 분리, 배치, 색채를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비는 강조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에서 대비는 크기의 차이에서 확보될 수 있는데, 지면에서 크기의 차이는 항상 상대적인 요소로서 여백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대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례는 비율이라고도 하고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 관계 또는 면적과 길이에서 오는 대비의 관계를 말하죠. 편집 디자인 레이아웃에서 판형과 당내 비례, 이미지와 텍스트의 비례, 이미지와 이미지의 비례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됩니다. 리듬은 유사한 형태들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적인 대상이 갖게 되는 시각적 운동감으로써 형태의 변화, 반복, 교차 등을 통해 리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학습 정리 1.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는 내용 요소들이 지면 또는 화면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포괄한다. 2. 레이아웃의 원리는 조화, 통일과 변화, 균형, 대비, 비례, 리듬 등이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0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